태광그룹 계열사인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주요 정관계 인사와 전현직 경제 관료 등을 대상으로 골프 접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자 동국대 개방이사인 김기수가 운영하는 이 골프장에서 자승 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이 접대받은 영상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불교계의 세속화와 타락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한국체육계와 불교계에 깊이 박힌 부패 구조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대표팀 코치 조재범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 체육계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지도부의 방조와 무책임함이 폭로되었고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의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불교 개혁 행동 등은 이기흥 회장이 불교계와 체육계를 장악하며 부패한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2005년 수자원공사 사장 시절 공사 수주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5년, 2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이기흥 회장은 상고를 포기하고 사면되었는데 이는 당시 성완종의 사면과 비슷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교계 혁신단체들은 이기흥 회장이 자승 전 총무원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불교계를 정치적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기흥 회장은 자승 전 원장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불교 내에서 자승 전 원장의 권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불교계와 체육계에서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기부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부금은 선수 지원과 올림픽 같은 중요한 행사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무관한 인물들을 포함시킨 것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이기흥의 사적인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들로 이들의 참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외유성 출장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이러한 행위들은 체육계와 불교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켰고 그의 권력은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체육회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체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참관단 명단에 이기흥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와 조계종 관계자들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가 대한체육회의 직원도 아니고 체육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이기흥 회장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인물로 그의 해외 체류 비용은 대한체육회의 예산, 즉 기부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원래 선수 지원과 올림픽 같은 국가적 행사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었지만 사적인 여행 경비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명단에는 조계종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체육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의 참관단 참여 이유를 해명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명단에 포함된 조계종 인사들이 실제로는 해당 단체에서 이미 탈퇴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인맥을 참관단에 포함시키고 체육회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체육회의 도덕적 위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 사건을 넘어 체육회 자금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체육회의 자금과 자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그의 행위가 체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때가 백일섭의 최고의 전성기로 그를 대중들에게 더욱 각인시킨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백일섭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최고로 잘 나갔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과의 갈등, 개인적인 아픔 등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에 더욱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을 영구적으로 추방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지침을 지난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으며 그중 대다수는 태국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퇴거 조치로 인해 태국의 최대 공항인 수원 납품 공항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죠. 현재 태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최대한 조용히 넘기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여전히 고조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라의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조사와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약물의 원산지 1위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인들이 태국에 대해 늦은 사죄를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공공연히 중국은 우리의 큰 형이고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어야 한다. 함께 가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태국 내에서 새로운 친중 노선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세타 총리는 실리주의자였으며 태국 관광산업이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덕분에 관광업을 부흥시켰고 그 수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으며 그들은 세타 총리는 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중국인 관광객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비자 면제 협상을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큰형의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세타 총리의 친중 노선은 단순한 경제적 유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을 넘어 군사적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중국산 잠수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난관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잠수함을 판매하겠다고 했으나 문제는 잠수함에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세타 총리와 태국 국방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타 총리는 중국산 잠수함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산 엔진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큰형의 선물이었지만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세타 총리와 중국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 역시 형제라면 내 선물을 거절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세타 총리는 웃으며 다른 선물을 찾아보자고 회유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중국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이번에는 중국산 엔진을 제외한 잠수함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큰 형과의 관계를 잃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다시 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 온 한국인들을 모두 체포해 강제 추방하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내놓으며 한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태국 정부는 마치 싸움에서 승리한 듯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들은 자국의 억울함을 풀어낸 듯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 사이에 퍼진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패배감입니다. 한국에서의 태국 관광객 수는 태국의 한국 관광객 수보다 훨씬 많으며
여행 비용 또한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태국처럼 태국 관광 보이콧을 시작한다면 결국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태국은 제발 관광객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태국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깊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